강아지 구충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인터넷에 말기 소세포 폐암 환자가 강아지 구충제로 완치되었다는 경험담을 올렸고 이것이 미국 TV에 소개되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국내에도 소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사는 60대의 조 디펜스라는 사람이 소세포 폐암으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간, 췌장, 방광, 위, 뼈 등 전신으로 암이 전이되어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펜벤다졸이라는 강아지 구충제를 복용한 후에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펜벤다졸은 개나 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의 구충제로 개발되었는데 10여 년 전부터 암 치료에 대한 많은 실험이 시도되었고 실제로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논문도 몇 개 있습니다. 이번 유튜브에 이 논문도 함께 소개되어서 아마도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검색된 논문으로 이름을 또 올릴 수 있을 듯한데 논문에 의하면 펜벤다졸은 세포 내의 미소세관이라는 그 기관에 작용하는 약제로 이미 현대약에서 처방되고 있는 빈크리스틴 등 빈카 알칼로이드계 항암제나 바클리탁셀 같은 탁솔 계열 항암제와 비슷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에 의하면 간독성 외에는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조 디펜스도 장기간의 복용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작용이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펜벤다졸은 미국에서 생산된 파나쿠어와 국내에서 생산된 옴니쿠어가 있는데 두 약제가 용량과 제형만 다를 뿐 성분은 똑같다고 합니다. 이번에 SNS를 통해서 화제가 되면서 말기암 환자들의 구매 폭주로 완전 동나서 미국의 직구를 통해서 구매해서 복용하려는 환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사실 말기암 환자가 어떤 특별한 약이나 식품을 먹고 암이 완치되었던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이번 구충제 사건은 SNS의 위력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구충제 전에도 수많은 약이 소개되었고 사실 이번 펜벤다졸보다 훨씬 더 많은 암 환자분들이 기적적으로 완치된 사례들이 소개되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쿨다 클락 박사의 제퍼 치료라든지 요한나 부드피히 박사의 부드피히 식이요법, 막스 거선 박사의 거선요법을 비롯해서 애시약차라든지 디클로로아세테이트, DCA라고 하죠. 염화세슘, 베이킹소다, 폴릭 MVA, 하이드라진 황산염, 저용량 날트렉손, 레트릴, 다른 말 아미그달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유명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환자가 실천했거나 현재 실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양자의학도 현대의학에 아직 범주에 들지는 못했지만 신기할 정도로 저도 그 임상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현대의학적 표준 치료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절박한 말기 암 환자의 경우에 펜벤다졸을 선택하려는 시도를 만류할 의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사가 그 약의 복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류하고 싶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절박한 환자의 선택을 그냥 방임할 수밖에 없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펜벤다졸이 조 디펜스와 댓글로 확인된 수십 명의 말기암 환자는 완치시켰지만 모든 암 환자에게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간독성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약품의 개발 과정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례가 발표되면 임상시험을 통해서 그 약의 안전성, 부작용, 용량 결정,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 등을 알아내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하는데 실험실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되면 동물시험을 수행하고 동물시험에서도 똑같은 효과가 나오면 이제 인체시험을 시행하게 됩니다. 제1상은 최초로 사람에게 투여하는 시험이고 제2상은 환자군에서 치료적 유효성을 탐색해서 가능한 용량과 투여 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고 제3상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4상은 품목 허가 후에 허가사항의 범위에서 수행되는 시험인데 처음에는 깜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임상시험 동안에 부작용이 심하다든지 기존 약제에 비해서 더 효과가 별로라든지 아니면 증거가 없어서 다른 약과의 상호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도태되는 약제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죽하면 임상시험의 대상이 된 약제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시판 허가가 나는 약제는 거의 1%가 안 될 정도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펜벤다졸의 복용에 동의하진 않지만 말기암 판정을 받은 암 환자가 펜벤다졸을 복용해도 될까요? 하고 물었을 때 제가 만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환자가 펜벤다졸을 복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반대하지 않았지만 안전성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인터넷에 소개된 내용은 수십 명의 정례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SNS가 발달되지 못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완치 정례가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류 의학에 포함되지 못한 치료법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보호자나 가족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펜벤다졸은 동물에서의 사용 결과 큰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람에서 객관적으로 사용된 예가 없기 때문에 조 디펜스와 댓글에 소개된 수십 명의 사용 경험으로 부작용이 경미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소개된 환자들 중에는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서양 사람과 한국 사람은 인종이 다른 것 외에도 식사와 생활 습관이 달라서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생리작용 등이 많이 다릅니다. 동물 임상시험에서 밝혀지기로 간독성과 골수 억제 작용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에서도 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간기능검사와 혈구검사를 수시로 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객관적인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약제이기 때문에 다른 약제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조티펜스는 비타민 E, 카나비디올, 커큐민 등을 같이 복용했다고는 하지만 암 환자들이 많이 복용하고 있는 다양한 건강보조식품들이 어떤 성분과 나쁜 상호작용을 일으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펜벤다졸을 복용하는 동안 다른 약제나 건강기능식품의 식품 섭취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절박한 말기암 환자의 펜벤다졸 복용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리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